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실한TV 염소 회계사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의료 체계가 잘 돼 있는 나라가 또 없을 겁니다. 상대적으로 의료비 부담이 좀 적고 누구나 일정 수준의 의료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은 바로 건강보험 체계가 잘 유지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 특징은 국민 모두가 일정에게 보험료를 내고 의료 혜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내가 냈던 보험료 금액과는 상관없이 일정 수준의 의료 혜택을 볼 수 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지하기 힘든 사회보장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변의 지인분들 중에 외국에서 살고 계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정말 의료보험만큼 우리나라가 정말 최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쌓아놨던 누적 보험금이 20조가 되는데 이 돈이 2022년이면 고갈이 되고 지금 추세가 계속 유지된다면 앞으로 10년 뒤에는 누적 적자가 234조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건강보험료 납부 대상자를 늘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2022년 7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한층 더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그 2022년 7월 1일부터 피부양자 조건이 어떻게 바뀌는지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계속 피부양자를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두가 좀 길었는데요. 영상은 길지 않으니까 끝까지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무료인 거 아시죠? 자, 2022년부터 강화되는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이 있는데 현재는 소득 요건이 연간 소득이 3,400만 원 이하라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가 되는데요. 여기서 이 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말합니다. 소득만 봤을 때는 3,400만 원 이하이면은 피부양자가 되는데 이제는 이 연간 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분들만 피부양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소득 요건에서도 소득 기준이 낮아짐으로써 피부양자가 훨씬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재산 요건, 이 재산 요건이 특히 큰 영향을 줄 거로 보이는데요. 기존에는 재산세 과세 표준이 5억 4천만 원 이하이면 피부양자가 유지가 됐고 재산세 과세 표준이 5억 4천 초과 9억 이하이면서 연간 소득이 1천만 원 이하라면 피부양자가 여전히 유지가 됐습니다. 여기서 재산세 과세 표준은 주택 같은 경우에는 공시가격의 60%, 토지와 건축물은 공시가격의 70%를 바랍니다. 공시가격이 계속 지금 오르고 있다 보니까 지금 재산세 과세 표준도 덩달아서 많이 올랐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으로만으로도 이 피부양자에서 탈락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과세 표준 기준이 5억 4천에서 3억 6천만 원 이하로 더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피부양자가 되실 분들이 많이 줄어들겠죠. 등록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그 세무서와 지자체 등록한 등록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연간 임대 수입이 1,000만 원 이하인 분들 1,000만 원 이하인 분들은 피부양자가 될 수가 있고 미등록 임대사업자 그리고 세무서에만 등록한 그런 분들은 연간 임대 수익 금액이 400만 원 이하인 경우만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동일합니다. 여기서 임대 소득이 아니라 임대 수입인데요. 임대 수입은 비용을 빼기 전, 그러니까 매출액을 말하는 겁니다. 이 내용을 좀 정리하면요, 이렇게 됩니다. 2022년 7월부터 달라지는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요건은요,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사업소득이 없는가? 사업소득이 있으면 피부양자에 탈락하는 거고요. 사업소득도 없고 그렇다면 합산소득, 이자, 배당,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이 연간 2천만 원 이하가 아니라면 피부양자 자격이 탈락되고요. 이것도 예스이신 분들은 마지막으로 재산세 과세 표준이 3억 6천만 원 이하 아니면 피부양자 탈락하고 맞으면 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해서 여기까지 도달하신 분들은 피부양자로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계속 소득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언제 소득을 기준으로 할 거냐 이걸 좀 말씀드리면은 시행 시기가 2022년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2020년 소득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될 거고요. 2022년 11월 1일부터 2023년 10월 31일 요 1년간은 2021년 올해 소득으로 대상을 판정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피부양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싶으시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재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공시가격은 정부에서, 나라에서 정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예 뭐 재산을 팔지 않는 한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소득 같은 경우에는 조그만 방법을 생각해 보면은 피부양자로 유지될 수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융소득 같은 경우에는 비과세되거나 분리과세되는 상품에 가입을 하시길 바라고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사업이 활성화되지 않았는데 사업자 등록증만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간혹 그런 분들은 그냥 얼른 정리하셔서 폐업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자 등록이 돼 있는 상태라면은 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기 때문에요.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냥 빨리 폐업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공동명의로 주택임대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공동사업자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이 더 많은 자에게 그 소득 전부를 귀속시킬 수가 있거든요.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사업자 등록을 정정하셔가지고 혹은 사업자 등록을 하셔가지고 소득이 더 많은 분들을 소득을 귀속시켜서 소득을 안 잡히게 해서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의하실 것은 뭐 이게 안 된다고 세무서에서 안 된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안 되는 게 아니라 이 소득을 부당하게 세금을 더 낮게 신고할 목적으로 손익을 귀속시키는 건 안 되고요.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사람한테 그 소득을 전부 귀속시키는 건 됩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좀 더 내고 종합소득세를 좀 더 내고 건강보험료를 아끼는 그런 방법이고요.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건강보험료가 세금보다 더 큰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좀 비현실적일 수도 있는데 다른 직장에 취업을 해서 직장가입자로 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어떤 식으로든 취업을 해서 4대 보험을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전환이 된다면 지금 말씀드렸던 모든 문제들이 좀 해결이 되니까요.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영상 하단에 댓글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좀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